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옐런 재무장관의 립서비스와 그리고 오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긴축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장도 그런 기대감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럽도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밤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있은 뒤에 이제 반응, 그 회의 내용 이런 거에 따라 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금리 결정 자체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는 아마 25bp 올리겠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은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제 86%의 확률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제 25bp를 인하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그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25bp 저도 인상을 예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결하면은 이게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동결하면 오히려 저는 악재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동결을 하면은 시장이 잠깐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장 오늘 밤에 저거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25bp 인상이 아니고 동결을 해버리거나 금리 인하하는 거는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 참가자들 일단 기대감이 대부분 25bp 인상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전망을 봤더니 대부분 다음번에도 한 번 더 25bp로 올릴 거라고 그렇게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번에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지금 은행권 위기가 아직은 월, 화, 수 지금 조용합니다만은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어갖고 경기 침체 올까봐 무서워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혹은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금리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거는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결이나 인하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오늘 밤에는 잠깐 철없이 야 긴축 속도가 조절되는구나 이러면서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50bp 올려버린다, 예상치와 다르게 50bp를 올려버린다,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50bp 올리면은 이건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50bp 올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중소형 은행이 결과적으로 채권 평가 손실 때문에 박살난 건데 50bp 올려버리면 중소형 은행들 다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0bp 인상 이런 건 없을 거다. 또 그리고 이 최근에 나왔던 미국 물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 예상치는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bp를 올릴 상황까지도 일단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50bp 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50bp 올리면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25bp 올리면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을 수 있다. 동결하거나 금리 인하해버리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큰 악재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악재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오늘 동결하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했는데 오늘 증시 올랐다. 전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담아볼 생각도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 하여튼 파월의장 연설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솔직히 파월의장 연설 내용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 중앙은행장인데 나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죽는 소리 하겠습니까? 죽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IMF 왔을 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 터지기 직전에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활활 타올라야지 이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중앙은행장 혹은 이 재무부 이런 사람들,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딱히 은행 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긴 하고, 그래서 파월의장 인터뷰 이런 내용 자체는 그런 거에는 별로 일단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고 그런 건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럼 인플레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언급,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에 관한 언급 이런 게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25bp 인상할 거 뭐 대략적으로 뻔해 보이고 금리 결정도 별로 안 중요하고 립 서비스 하는 거 뭐 뻔할 것 같고, 그죠? 그럼 앞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전망과 인플레 전망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대략적으로 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는 분명 예상치에 계속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상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걸 계속 부합하고 있단 말이죠. 인플레는 은행이 자빠져도 지금 계속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명히 인플레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긴 할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전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거기에 이제 대한 답변이 오늘 FOMC 회의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온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입니다. 이게 채권 투자자들의 전망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 CS은행 인수합병 되면서 그 AT1 채권 투자했던 사람이 깡통을 차버렸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얼어붙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세상이 뭔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렇게 일단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이거에서 너무 또 크게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충격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당연히 25bp 올릴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번 회의에서 한 번 더 올려서 최종 금리는 결국 5.25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5월 달에 한 번 더 올려서 5.25가 최종 금리가 되고, 6월 달 FOMC에서 한 번 더 5.25 유지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선다. 그래서 금리를 쭉 25bp씩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파월 의장이 또 눈치 없이 higher for longer, 인플레와의 싸움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는 은행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충격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 좀 세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파란색 불이 여기도 쭈루루룩 들어오는 좀 higher for longer한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 충격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은행 위기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분위기 더러워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FOMC 회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다른 거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나스닥, 코스닥,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지수 이런 친구들이 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나스닥은 은행주 불안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불안을 긴축 우려 완화로 해석을 하면서 보시면 은행 위기 터졌을 때보다 지금 더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를 지금 돌파한 착 하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레벨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레벨업 되는지 확인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긴 있는 거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파월장 연설 내용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레벨업이 이제 확실히 되고 이게 굳히기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은 뭡니까? 이제 진정한 상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 오늘 밤 나스닥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기존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오늘 밤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런 자리가 넘지 못하면 굉장히 또 무거운 저항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포지션을 청산해야 돼야 그러니까 오늘 밤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밤 뭐 그리고 이번 주 후반 이런 자리는 지금 나스닥을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그죠?
여기 이까지 올랐는데 결국 여기를 못 넘으면, 무거운 저항이라 못 넘으면 결국 이 자리는 뭐다? 중장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에게도 굉장히 절대적인 자리, 현금 보유자들에게도 굉장히 절대적인 자리,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나스닥을 롱 베팅을 한다?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아직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기 때문에 굳히고 나서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롱을 잡는 거는 차라리 더 위험할 수 있다. 왜냐? 저항 안 넘어갔으니까. 저항이니까요. 그죠? 저항에서 롱을 사면 된다? 저항 넘어간 거 확인하고 롱 사는 게, 그죠? 그렇게 해야 그게 정석이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밤 중요하다.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들 뭐 대부분 예, 뭐 그 정도로, 네,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로 어느 정도 뭐 설명이 다 뭐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나스닥이 좀 그렇게 좀 위험한, 나스닥이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그렇게 위태위태한 자리지, S&P는 사실 아직까지 뭐 버틸 만한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S&P는 계속 아래쪽으로 보셔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고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S&P는 지금 보시면 여전히 이런 싸움 지속 중인 겁니다. 다중 고점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중 바닥형일 수도 있고 여전히 이 애매한 싸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나스닥이 아니고 오늘 S&P나 뭐 다른 거 코스피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솔직히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좀 잠깐 한 번만 좀 보자고요. 그죠? 반도체 지수도 지금 나스닥하고 그런 비슷한 자리에 와 있다고요. 얘도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뭐 좀 그 전환이 좀 돼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긴 됐는데, 아무튼 뭐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레벨업 살짝 되고 나서 지금 여기서 버벅거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라고 봐주고, 하여튼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전고점 자리, 직전 고점 자리 여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한데, 얘도 지금 보시면 딱 걸쳐 있죠. 그러니까 얘도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하거나 이런 걸 좀 고려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뭐 신규로 현금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여기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갈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얘네들의 반응을 좀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빅스 말씀드렸죠, 그죠?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지금 쫙 죽어 내려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어젯밤의 움직임이 지금 오늘이 또 빅스 선물 만기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만기일에 보통 만기일이나 만기 그 다음날 되면 탁 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크게 갭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제의 움직임 속임일 수도 있으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를 이제 오늘 밤에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들 뭐 의미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서, 뭐 독일 증시 뭐 보시면 일단은 저점 낮춰놓고 여기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할 수 있긴 합니다. 뭐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과정일 수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도 볼까요? 뭐 오늘 뭐 그렇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박스권 뭐 이런 자리에 와 있고, 위안화도 뭐 대충 박스권 이런 자리에 와 있어서 오늘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제가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도 그렇죠. 한국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지가 좀 더 올라봐야 여기서 사실 그다지 뭐 제가 오늘 FOMC 회의 전날에 있는 이야기를 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모습이 자꾸 나와줘야, 오늘처럼 이렇게 장중에 양봉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줘야, 그래야 이제 풋옵션이 좀 죽거든요. 그래야 이제 시장은 좀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조금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 게, 어쨌든 이게 하락 추세란 말이죠. 하락 추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 부근에 또 그리고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양봉을 뽑아내더라도 좀 잘 뽑아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뭐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지금 마치
일정한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지난번 여기서 한 5, 6거래일쯤 오르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한 5, 6거래일쯤 오르고, 그리고 장대 양봉 보이고, 하여튼 뭐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FOMC 회의 전날이니까 하여튼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뭐 이런 모습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오를 수 있겠고, 오늘 뭐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코스피 하락 추세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 이런 모습들이 마치 3월 6일 같은 느낌도 좀 든다, 뭐 이런 생각이라 솔직히 뭐 단기적으로 오늘 밤에 어떻게 되고 내일 밤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하여튼, 근데 앞으로 지가 오르고 싶으면 그래, 오늘처럼 풋옵션을 이렇게 죽여라, 그래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코스피 뭐 하락 추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가 올라봐야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올라도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고, 그래서 코스피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다라는 거. 코스닥이 좀 중요하죠, 그죠? 코스닥이 좀 중요한데요. 뭐 오늘 그래서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80, 1190 이런 자리를 일단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 한 6포인트, 7포인트 더 이제 그 라인을 넘어갔는데요. 오늘까지는 제 생각엔 뭐 아래쪽으로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OMC 회의 있으니까 내일 밤,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 수 있고 내일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있다. 이번 주 한 후반 정도까지, 그죠? 버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포기할지 말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강하게 잘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얘도 나스닥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했던 어떤 저항을 살짝 돌파한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레벨업은 된 거고요. 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렇게 쭉쭉쭉 상승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박스권으로 조정 마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있고 뭐 은행 위기 뭐 이런 거 있고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 좀 의심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살짝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하면서 턱걸이를 했는데, 턱걸이 했으니까 몇 거래일 정도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버텨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음을 정리하든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확인이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FOMC 회의 직전까지 해서 세계 증시는 은행 위기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무사히 넘기고 신나게 올랐는데요.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고 쭉쭉쭉 거의 뭐 지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점들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거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이거 S&P인데요. 지난번에 언제였나요? 올해 들어와서 올해 1월 첫날부터 해가지고 쭉 올랐잖아요. 나스닥이고 뭐고 S&P고 올해 한 달 동안 올랐잖아요. 시장 땡 하자마자 1월 달부터 2월 2일까지 딱 올랐잖아요. 이때도 제가 살짝 그런 이야기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어떤 뭐 선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오늘도 또 지금 그죠? FOMC 그 회의 앞두고 또 하필은 공교롭게 급락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또 쫙 올랐단 말입니다. 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 조절할 거를 미리 지금 그런 호재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밤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일주일간, 2주일간의 저런 상승이 저게 이제 선반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재료로 해석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모른다.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빅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만기일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점들 고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몇 달째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추세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1년간의 하락을 끝내고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고 대세 하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무슨 위기가 날 거면 이제 올해 1월에서 한 6월,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터져야 된다. 만약 위기가 나서 시장이 대폭락할 거면 기간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공교롭게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부터 해갖고 이제 SVB 실리콘밸리뱅크가 박살나면서부터 뭔가 이제 씨앗은 터졌어요. 뭔가 이제 씨앗에서 싹이 튼 건 봤어요. 우리가 금융계 씨앗이 튼 건 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키는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래요. 이 SVB 뱅크를 이렇게 잘 나가게 만든 것도, 어떤 금융시장의 버블을 만든 것도 파워르장이 만들었고, 지금 버블을 꺼트리고 있는 것도 파워르장이 꺼트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뭐 금융위기의 싹도 지금 파워르장이 결과적으로 틔운 셈이에요. 이제 FOMC 회의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FOMC 회의에서 그 지금 조그만하게 싹이 자라났는데 이 싹을 이제 물 줘서 잘 키울 거냐, 아니면 이제 이걸 이제 발로 밟아 뭉개서 없애버릴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좀 결정이 되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 FOMC가 뭐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서 당장 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좀 변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지켜봐야 알긴 아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상반기가 이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이나 위쪽을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망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그 첫 번째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이 반응, FOMC 회의에서 그 시장에 대한 반응, FOMC 회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 FOMC 회의 자체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좀 다소 좀 긴장이 좀 되긴 되는데, 오늘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기는 좀 오래간만에 좀 잠을 편안하게 자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도 오랫동안 이 하락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죠,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투자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리인데,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하여튼 뭐 그죠, 긴장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보면 됩니다.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